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부터 그 병 자체가 크고 심각하다, 위험하다 그럼 그건 당연히 수술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항문 질환이라는 경우가 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문 질환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대장항문 질환을 마법사처럼 해결해드리고 싶은 청주 서울아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수환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고 나서 재발되면 안 되죠. 재발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와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부터 그 병 자체가 크고 심각하다, 위험하다 그럼 그건 당연히 수술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항문 질환이라는 경우가 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문 질환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도 되게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치질치액 같은 경우도 1, 2, 3, 4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통 이제 3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가 돌출돼서 손을 넣거나, 4단계 같은 경우는 돌출됐을 때 손을 넣어도 계속 나와 있는 경우, 3기 정도가 넘어가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부분은 맞는 얘기인 부분들이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나누는 게 3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안에만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보존적으로 뭐 약물 치료나 좌익이랑 연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치료 방향을 잡게 되는데, 초기라 하더라도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을 드셨는데 그 당시엔 괜찮은데 약 끊었더니 다시 또 피가 나거나, 약을 드셔도 계속 피가 나는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하더라도 치료 자체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처럼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잘 선택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수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죠. 수술 이후에 뭐 좌욕도 중요하고 연고나 소독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그 상처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경과를 좀 보긴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상처가 좋아지시면 좌욕도 잘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상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디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재차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뭐 1대1 맞춤형 그런 방식으로 수술한다고 말씀드리는데, 항문 자체가 이제 워낙 모양도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의 어떤 치액 환자를 수술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100명의 치액 자체가 다 달라요. 그만큼 모양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염증의 정도, 뭐 위치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수술 장비 선택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또 어떤 경험도 또 필요할 것 같고, 요즘 환자분들은 항문 질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뭐 매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적으로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증상이 있으실 때 그래도 빨리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으신 환자분이 또 제법 많이 오세요. 그런 경우 보면은 미용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뭐 얼굴이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항문의 어떤 모양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수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잘 녹아져야지 어떤 수술도 잘 되고 수술이었던 그 경과도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대장문 질환의 진심인 청주 서울아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